네가 저번에 추천해준 거 뭐였지? 분사력 진짜 좋죠. 꼭 물어봐요. 푸릇한 청사과 향기, 쿠션 퍼프가 딱 들어가요. 두피에 유분이 생길 틈을 안 주는, 이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패드가 바로 누래져요. 안녕하세요. 셜록이들, 올영 세일이라고 신상만 사고 있지 않나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찐템이거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제가 추천했을 때 영업률 100%였던 그런 제품들만 알짜배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동아리를 쉴 새 없이 털 예정이니까 밥 친구처럼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바로 향수부터 시작해볼게요. 루에브르 리베르테 오드 퍼퓸입니다. 제가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에서는 작은 사이즈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너무 잘 쓰기도 하고 호드백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50ml로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서야 마음이 좀 놓인다. 마음 놓고 팍팍 쓸 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이 향수를 뿌리고 나가면 꼭 물어봐요. 이거 루에브르 향수다 라고 하면 루에브르에서 향수가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사야 돼. 유난히 향수가 뭔가 겹치기 싫은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셜록이들이랑 커플템 하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처사가 지났는데도 날씨가 지랄 맞아가지고 날씨가 너무 습하잖아요. 그때 리베리테를 뿌리면 습한 기운을 확 잡아주는 시원하고 상큼하고 포근한 오이비누 향기가 나요. 가끔 오이향 특유의 물비린내가 좀 진하게 나는 향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루에브르 리베르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시원하고 상큼한 오이비누 향이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포근해지거든요. 상황으로 표현을 하자면 5성급 호텔 비누로 샤워를 하고 나갔을 때 내 몸에서 나는 향기 같거든요. 유난히 이 향수를 뿌리면 성별에 관계없이 다 좋아한다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뿌렸을 때 향수가 독하고 진한 느낌이 나지가 않아서 대중적으로 호불호 타지 않을 것 같은 살냄새 향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살냄새도 되게 여러 가지 살냄새가 있는데 정말 추운 겨울에는 완전 머스키하고 파우더리한 살냄새를 좋아한다면 요즘처럼 낮에는 습하고 더운데 저녁에는 조금 선선하다 요 정도 날씨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에 뿌렸을 때는 상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포근해지는 살냄새 향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루에브르 리베르테 같은 경우는 은은하게 살냄새를 풍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향수고요. 이 향수도 제가 여러 병 팔아 제꼈거든요. 포스테스 오드 퍼퓸 프롬 맨하튼이라는 향입니다. 요거는 조금 비슷한 향취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로에베 아일레 스틸레사 오드 투알렛이랑 좀 흡사해요. 푸릇한 청사과 향기, 살짝 달콤한 서양배 향기가 같이 나거든요. 근데 아일레 스틸레사 같은 경우는 오드 투알렛이라서 향의 깊이 자체가 잔잔하고 라이트해서 진짜 후덥지근한 여름에 뿌리기 너무 좋고, 포스테스 프롬 맨하튼 같은 경우는 오드 퍼퓸이거든요.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청사과 배향기가 나요. 그리고 잔향으로 넘어가면서 은은하게 파우더리하고 머스키한 향기가 올라와요.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는 프롬 맨하튼 한여름에도 잘 뿌렸는데 선선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에 되게 생각 많이 나는 향이에요. 셀리맥스 원스텝 바디 브라이트닝 패드입니다. 저는 얼굴 피부보다 바디 피부가 더 하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디 피부의 착색이 훨씬 더 눈에 띄는 편이에요. 그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한 10장 정도 남았을 거예요. 저는 이 패드 진짜 효과를 많이 본 게 바디 피부에서 착색이 심한 부위, 팔꿈치, 목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복숭아뼈, 무릎 이런 곳이잖아요. 착색이 심한 부분에 이 패드를 이렇게 슥슥슥슥 밀잖아요. 이 패드가 바로 누래져요. 이 패드 한 장으로 보이는 비포 앤 애프터가 즉각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과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패드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요즘에 얼굴에 사용하는 패드도 이거보단 크거든요. 근데 몸뚱아리가 더 크잖아요, 사실. 솔직히 이 패드 한 장으로 저의 크나큰 몸을 닦기에는 어려워가지고 저는 만수르처럼 한 번에 2장을 꺼내가지고 양손으로 빡빡빡빡 밀어주거든요. 진짜 개운하고 바디 피부를 딥클렌징한 느낌이 들어요. 이 패드 한 장으로 때를 민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건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여나 셀리맥스에서 제 영상을 봐주신다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패드 사이즈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건 제가 한 통 쓰고 5개 쟁였습니다. 스킨뉴 이노센트 딥머스크 앰플 미스트입니다. 뿌리는 헤어 트리트먼트 같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바디 미스트예요. 대박이죠. 심지어 이게 앰플 미스트예요. 그래서 수상층이랑 유상층이 한 통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수상층과 유상층이 잘 섞이게끔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분사력 진짜 좋죠. 오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은은하게 피부에 광택감을 주거든요. 제가 원래 추천드렸던 바디 미스트가 나포유의 크림 바디 미스트였는데 스킨유가 훨씬 더 안개 분사스럽고 보습감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2%랑 파아가 3%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톤 케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킨유의 딥머스크 향이 스킨유 시그니처 향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무게감 있는 엠버리한 머스키 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너무 더운 날 대낮에 뿌리기에는 약간
약간 머리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 살짝 지나고서야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보습도 챙기고 피부톤 케어도 할 수 있는 너무 똑똑한 바디 미스트라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셜록이들이 저의 헤어케어 믿고 쓰시잖아요. 올리브영 헤어토닉 라오시가 최고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틴크처만 조졌잖아요.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두 개를 너무 잘 썼어요. 사용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재구매해서 또 비운 거예요. 콜츠푸트 안티 덴트로프 로션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저처럼 두피는 건성인데 마른 비듬 생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 쓰시면 효과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유황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유황 파우더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줘요. 그 다음에 두피에 바르고 흡수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른 비듬 끝, 특히 마른 비듬은 환절기 때 겨울에 진짜 잘 생기는 거 아시죠? 까만 패딩이나 까만 코트 위에 눈 내리는 광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와 우리 셜록이들은 이걸로 미리 방지하자는 의미로 누구보다 빠르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스위스허벌 헤어토닉 같은 경우는 두피에 모든 유분기를 다 삭아요. 두피에 유분이 생길 틈을 안 주는 헤어토닉이거든요. 그리고 라오시 제품들이 워낙에 천연유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제품들이라서 솔직히 향이 엄청 향기롭진 않거든요. 근데 스위스의 허벌 토닉은 라오시 제품들 중에서 몇 안 되게 향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좀 뽀송뽀송 파우더 향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두피의 모든 유분기를 다 삭아간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하고 드라이를 하면 모발이 살짝 뻣뻣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 저는 모발에 이거를 발라줍니다. 나르카 코어 리빌드 스트레이트 슬릭 헤어 밀크. 이 제품은 런칭 때부터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트리트먼트 타입인데요. 우선은 제형이 산뜻한 밀크 제형이에요. 나르카는 진짜 잔말하고 향수를 내야 된다 생각해요. 향기를 너무 잘 만들거든요. 진짜 뻔하지 않는 향기들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형, 향 너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사용감이잖아요. 이 제품이 왜 헤어 밀크냐면 실제로 아몬드 밀크가 들어가 있고 아몬드에 단백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몬드 단백질까지 들어있어서 푸석해지고 뚝뚝 끊기는 모발이 사용했을 때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저는 항상 고데기로 헤어스타일링을 해주거든요. 모발의 큐티클이 손상되는 게 손끝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이 제품을 꼭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하면서 반신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20분, 30분 동안 헤어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모발이 수분 코팅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사용하는 트리트먼트가 나르카 이너팩트 스트렝스 트리트먼트예요. 이 제품은 저처럼 염색 많이 하시고 펌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빗질할 때 뚝뚝 끊기는 모발이 신경 쓰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 쓰시면 진짜 효과가 좋아요. 트리트먼트를 하고 물로 딱 씻어내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모발에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염색이나 펌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이 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 하고 드라이 하잖아요. 드라이가 진짜 빨리 돼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는 안 썼을 때 역체감이 레전드로 와요. 그래서 저처럼 빗질 할 때마다 모발이 뚝뚝 끊기고 모발에 힘 없고 뭘 발라도 모발이 푸석해서 드라이까지 오지게 안 먹는 분들, 이 트리트먼트 한 번만 써보세요. 확실히 효과 느끼실 거예요. 깜빡하고 이거 추천 안 할 뻔했다. 요거는 스튜디오 17의 브러쉬 클렌저예요. 고체 비누 타입의 브러쉬 클렌저거든요. 우리 셜록이들 제 루틴 아시겠지만 저는 그날 쓴 브러쉬 그날 빨거든요. 브러쉬 안 빨고 쓰면 피부 진짜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체 비누 타입의 브러쉬 클렌저가 생각보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았던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떨어질 때쯤 되면 4-5개씩 쟁여놔요. 브러쉬도 진짜 잘 빨리는데 쿠션 퍼프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쓱싹쓱싹 우물조물 하면은 퍼프도 되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브러쉬부터 쿠션 퍼프까지 세척하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렌징이에요. 이번에 또 이만큼 쟁여놨어요. 구달 청귤 비타C 클렌징 밤입니다.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건 진짜 빠르고 확실하게 지워져요. 진짜 원샷 원킬이거든요. 그리고 한 끗 차이가 제대로 느껴지는 클렌징 밤 용기 디자인인데 저는 클렌징 밤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 너무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거야. 원터치 캡이에요. 개편해. 그리고 이렇게 스파츌라 보관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것도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깨끗하고 말끔하게 그리고 개빠르게 지워지거든요. 그 이유가 구달 빼고 추천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달 클렌징 밤 클렌징 임상을 클리오 제품으로 했대요. 클리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가 진짜 안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도 이거 하나로 다 지워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 메이크업 한 날에는 무조건 2차 세안을 해주는데 이거 하나만 써도 클렌징이 말끔하게 될
될까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거 하나로도 충분해요. 다 지워져요. 저는 마스카라는 하진 않지만 뭐 애교살도 바르고 눈 끝에도 섀도우 바르고 하다 보니까 눈 쪽에도 클렌징 밤을 다 사용을 해주는데 눈가에 썼을 때 특유의 뿌옇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덜해요. 이거는 세일할 때 저처럼 많이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셜록이들도 이거 너무 좋다고 간증 후기가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시중에 정말 유명한 클렌징 밤 브랜드들 많지만 진짜 구달이 압승이에요.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워낙에 루틴화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별 클렌징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페이셜 크림 클렌저입니다. 요거는 부담스럽지 않은 깔끔한 아침 클렌저, 그리고 건성 피부, 장벽이 무너진 손상 피부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클렌저예요. 저는 처음에 크림 클렌저라고 해서 거품이 하나도 안 나고 미끄덩한 클렌징 밀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짰을 때는 크림인데 물에 묻혀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거품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동안 스멀스멀 올라온 유분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매일 아침 제가 쓰는 클렌저고, 사용감 보이시나요? 딱 요만큼 남았는데 아임프롬 애프리코 셔버팩 클렌저입니다. 이거는 클렌징처럼 쓸 수도 있고 팩처럼 쓸 수도 있는 되게 똑똑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저도 저지만 제 친구들이 진짜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쓰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이거를 쓰다가 끊고 다른 클렌저를 쓰면은 이거 썼을 때처럼 피부가 부드러운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 통 팔았어요. 요거는 매일매일 써도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데일리 각질 클렌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진짜 피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저처럼 건성 피부는 입 주변이 진짜 건조해지면서 장각질들이 올라오고, 근데 또 T존은 은은하게 노폐물들이 쌓여. 그래서 피지랑 블랙헤드들이 스멀스멀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걸로 한 번에 케어해주면 너무 괜찮거든요. 피부결이 진짜 보들보들해지면서 진짜 순하게 각질 케어가 잘 돼요. 그래서 스크럽 입자가 너무 강하고 거친 제품들 못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클렌저고, 나는 어떠한 스크럽 입자도 허용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누텍스처의 딥톡스 머드팩 클렌저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젤 클렌저 타입인데 이 제품은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줘요. 보이시나요? 젤 클렌저에서 버블 팩으로 바뀌어요. 이게 대박인 거야. 그래서 바쁠 때는 클렌징처럼 쓰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버블 마스크처럼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쓱 닦아내주면 피부결이 진짜 매끈매끈해져요. 아무리 미세한 스크럽 입자라도 나한테는 자극감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나 고마주 타입의 필링 제품 못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걸로 대체해서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터리스의 FW 올리브영 스킨케어 루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앰플 2개씩 쓰는 거 아시죠? 일단 밑바탕이 되는 베이스 앰플은 구달 청귤 비타시 나야시나마이드 10% 흔적 앰플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왜 베이스 앰플로 쓰냐면 제형이 정말 워터리하면서 묽거든요. 겉부분에 남는 거 없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돌아요. 그래서 다음 스텝에 바르는 앰플의 제형을 신경 쓰지 않고 궁합이 다 좋아요. 그리고 나야시나마이드는 요거랑 같이 쓰는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오늘 메이크업 잘 먹어야 돼, 장시간 동안 건조해지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넘버즈인 6번 푹잠 마스크팩 세럼,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넘버즈인이 이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워터리하거든요. 살짝 점성이 있으면서 진짜 매끈해요. 그래서 이 수분 광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올리브영 수분 앰플 유명한 거 웰라주랑 토리든인데, 웰라주는 속수분에 특화된 세럼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이라서 진짜 쏙쏙 흡수되는 느낌이고, 토리든은 웰라주랑 넘버즈인의 중간 단계 제형이랄까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호불호 갈리지 않고 쓰기 좋은 수분 앰플의 제형이고, 그리고 넘버즈인은 속도 건조하고 겉피부도 완전 드라이한 건성, 악건성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수분 세럼입니다. 웰라주 히알루론산 원데이 키트 있잖아요. 그거를 섞어서 세럼을 만들면 이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잘 만든 제품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기능성 포기 못하니까 저녁에 또 이걸 써줘야 되거든요. SBR 안티 OX 앰플이에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착한 비타민 항산화 세럼인데요. 비타민C 앰플 특유의 노란빛이 없어요. 베개가 노래지지 않고요. 제형이 끈적임이 없어요. 근데 흡수를 쫙 시키고 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쫀쫀해지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 앰플 특유의 쇠 냄새가 안 나요. 이거는 은은하게 오렌지 껍질 향기가 나요. 기능성 제품들 효과는 진짜 좋은데 향치가 말도 못하게 구려가지고 못 쓰는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형, 향, 성분까지 다 잡았어요. 그리고 더마 브랜드 기능성 제품인데도 가격대가 엄청 비싸지가 않아요. 비타민 앰플 유목민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크림도 이렇게 2개를 쓰는데 아침에 바르는 건 화잘먹 용도로 쓰는
쓰는 크림이고 저녁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크림으로 써요. 아침에 쓰는 건 몰바니 볼륨 인크리징 프로틴 크림입니다. 일단 튜브 타입이라서 위생적으로 쓸 수 있고 100ml여가지고 마음 놓고 폭폭 쓰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프로틴 크림이라고 해서 되게 띡하고 헤비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발림성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크림이 되게 물찬 느낌이라고 할까요? 유수분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잘 맞춰진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다 바르고 나면 피부가 되게 쫀쫀해지는데 피부가 무겁거나 기름진 느낌이 들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이 크림은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진짜 퍽퍽 쓰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아침에 화잘먹 크림으로 진짜 잘 쓰고 그리고 저녁에는 SVR 시카비트 수딩 크림을 쓰는데요. 약간 밤 타입 크림이라고 해야 될까? 고농축 시카크림의 느낌이에요. 더마 브랜드에서 나온 시카크림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발릴 때 허옇게 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보습감이 만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진짜 건조하신 분들이나 진짜 초초초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크림이고 그리고 이 크림이 프랑스에서 진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제품이 애프터 레이저 크림이라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하면 장벽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때 이 크림을 쓰고 피부 장벽이 빠르게 개선됐다라는 후기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하고 빠르게 피부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이 크림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립 조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립 펜슬은 노노워 오버 디테일 립 펜슬 슬리페일 피치입니다. 립 라인을 살짝 오버하게 그려주고 입술에 거뭇한 선도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피 리벤지크 블러리 푸딩 팟 위드아웃 저 진짜 많이 썼죠. 요거를 베이스 립으로 발라줄 거예요. 위드아웃 특유의 뮤트한 핑크 베이지 컬러가 너무 예뻐요.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P3D 볼륨ing 틴트 멜바듀 이거 진짜 예쁘다. 멜바듀는 복숭아 요거트 같은 느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멜바듀를 얇게 한 겹만 깔아줄게요. 이렇게 얇게 한 겹만 이렇게 한 겹 깔아주고 그 다음에 P3D 볼륨ing 틴트 피그딥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안 살 수 있다고? 컬러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거 보이세요? 환상이죠? 피그딥 케이스만 보면 되게 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색해보면 진짜 여리여리하고 예쁘거든요? 입술 중앙에 바르고 사이드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P3D 볼륨ing 틴트가 좋았던 게 특히나 글로우 틴트들 중에 첫 발색은 맑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탁해지고 살짝 붉어지는 틴트가 많은데 이건 안 그래요. 첫 발색 그대로 오래가요. 그래서 여러 번 덧발라도 이렇게 맑은 광감, 맑은 색감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립 조합은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돈 10원이 아깝지 않은 터리스의 올리브영 추천템 하나씩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계절부터 쓰기 좋은 제품들로만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재밌게 유용하게 보셨길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